자, 여러분들 오늘의 일일제 시작합니다. 자, 이제 시험이 진짜 이제 막바지죠. 막바지니까 좀만 힘내고요. 화이팅 합시다. 자, 오늘 문제는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 문제거든요.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제 틀리지 않게 좀 차근차근히 다져 나갑시다. 여러분들 지금 제가 이제 그 학생들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시험 문제 모의고사를 보면은 막 이게 좀 어렵다. 어려워서 틀리는 건 그게 문제가 안 되거든. 근데 이제 요즘 들어 보니까 학생들이 좀 단순한 거 있죠. 막판 가니까 단순한 것들을 실수를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께서 마지막이니까 이제 마지막 부분이니까 좀 쉬운 것들이 있죠. 안 틀리는 것들도 좀 놓치지 않게 조금 꾸준하게 좀 보시기 바랍니다. 지금은 그럴 때입니다. 자, 첫 번째 보시면 법인의 대표자,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, 사용인 그 밖에 종업원이 이 사람들이 업무에 관해서 이제 어떤 법인 또는 개인에게 부과된 의무를 위반했습니다. 그럼 그때는 잘못을 의무를 위반한 사람은 여기 보시면 개인의 대리인, 사용인 그 밖에 종업원이 지금 의무를 위반했죠. 그때는 여기 있는 누구예요? 이 법인이나 할 때 여기 법인이라든가 이 개인 있죠? 여기에다가 과태료 부과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회사가 있고 종업원인데 종업원이 법을 위반해서 직무 수행하다가 그럼 그때는 이 회사 있죠? 회사한테 과태료 부과한다 이 말이 되겠죠. 그러니까 맞는 질문이 됩니다. 그 다음에 행정청이 만약에 어떤 사람한테 과태료를 부과했거든요. 근데 상대방이 억울해요. 억울하면 이 사람은 60일 이내 자기한테 과태료 때는 그 행정청한테 이의제기할 수 있습니다. 그럼 여기서 문제. 이 사람이 60일 이내 이의제기하면 행정청의 과태료 처분은 효력이 상실됩니다. 없어집니다. 따라서 여기 보시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. 이것 때문에 X입니다. 영향을 미쳐서 효력이 없어진다. 잘못됐죠? 그 다음에 그러면 행정청이 이제 나한테 과태료를 부과하니까 내가 억울해서 이의제기를 했잖아요. 60일인데 그러면 이 행정청은요 이의제기하면은 관할 법원에다가 내가 이의제기했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됩니다. 알려주는 건 며칠이나 알려준다? 14일이나 알려줍니다. 따라서 이의제기를 받은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제 이 법원에게 알려주는 겁니다. 그럼 법원은 당연히 이제 당사자한테 이렇게 통보를 해주겠죠. 됐어요. 여기까지 보시면 돼요. 14일. 그 다음에 만약 이거예요. 자, 행정청이 A한테 과태료를 부과를 했어요. 그러면 이 A라는 사람이 억울하면 아까 금방 이 행정청한테 며칠 이내 이의제기라고요? 아까 6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해야 됩니다. 근데요, 여기서 문제, 이 사람이 60일 이내 이의제기를 안 했어요. 안 하고 60일이 지났습니다. 지났어. 근데 이 이후에 이 사람이 이의제기 안 하고 60일 지났는데 이 이후에 이 사람이 사망을 해버린 거야. 죽었습니다. 이 사람이 과태료 안 내고 죽었잖아요. 그럼 그때는 A가 죽으면 당연히 상속인이 상속을 받겠죠? 상속받는 그 상속 재산이 있을 거 아닙니까? 여기에서 바로 과태료를 뭐한다? 징수합니다. 그때는. 됐습니까? 여기까지 보시면 돼서 자, 이의제기 기간이 종료한 후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때는 징수할 수 없다가 아니고 뭐 한다고요? 이 상속 재산에서 집행한다는 거. 됐죠? 그래서 잘못됐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뭐가 있냐면 징수유예라는 제도가 있습니다. 보세요. 행정청은 납부 의무자 또는 동거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자, 조심하세요. 1개월 이상 장기 치료를 받아야 돼요. 그럼 당연히 이 사람은 1개월 이상 장기 치료를 받아야 되니까 돈이 많이 들 거예요. 병원비. 근데 이런 상태인데 과태료까지 내야 돼. 그러면 돈이 더 들겠죠. 그러니까 그때는 징수유예할 수 있습니다. 얼마 범위 내에서? 1년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맞죠. 근데 문제는 이 대통령령을 찾아보니까 대통령령은 몇 개월입니까? 9개월이죠. 그런데 한 번 몇 개월 연장할 수 있다? 3개월 연장할 수 있다. 이렇게 돼 있습니다. 그러니까 1년을 넘진 않았죠. 이렇게 돼 있는 건 이건 대통령령에 나와 있고요. 일단 법률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. 맞습니다.
자,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우리 학생들이 처음 보는 걸 겁니다. 처음 보는데 이게 이제 그 실무 승진하시는 분들이 보는 책에 이제 나와 있는 지문이라서 제가 소개하는데, 자, 보세요. 행정청이 A한테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. 근데 이 사람이 억울하면 아까 60일 이내 이재기하면 되는데 이재기 안 했습니다. 안 하고 그리고 내야 되는 날짜까지 뭐요? 안 내는 거예요. 납부를 안 해요. 납부를 안 하면 우리가 앞에서 봤다시피 뭐 가산금도 붙고 거기에 또 중가산금도 또 붙고 이러잖아요. 근데 이 사람이 계속 안 냅니다. 안 내요. 자, 그럼 그때 이제 문제입니다. 행정청은 체납제 안 낸 사람이 행방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재산이 없는 등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됩니다. 더 이상 이거는 징수할 게 없다. 이런 경우라면 이제 결손처분이라는 거 합니다. 결손처분. 그러니까 결손처분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이 사람이 더 이상 이제 낼 가능성이 없다. 해가지고 이런 그 국가가 돈 받을 권리 있죠. 이거를 그냥 없애주는 제도예요. 없애주는 제도.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과태료를 내야 되는데 안 내는데 행방도 분명하지 않고 재산이 없는 등 징수할 수 없다고요. 이거 더 이상. 도저히 가능성이 없어. 그럼 그때는 결손처분 해가지고 이런 채무 같은 걸 다 없애주는 겁니다. 결손처분. 이렇게 해가지고 이건 맞는 지문이 됩니다. 자,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때 이재기하면 얘는 효력이 없어진다. 잘못됐고요. 그 다음에 사망하면 이재기한 채 사망하면 그때 상속재산에서 징수할 수 있다.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두 개가 지금 잘못됐고 나머지 네 개는 맞다. 이렇게 되겠죠. 자, 이렇게 해서 오늘의 문제 마무리합시다. 마무리하고요. 오늘 또 화이팅 하십시다. 화이팅하고 우리는 내일 뵙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